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23일 금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가서 좀 말아 올려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거의 6월 달에 전저점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면 장 후반에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이 하강 모멘텀이 너무 컸고요. 이 말아 올리는 힘도 크긴 컸지만 그래도 빠진 장을 플러스로 되돌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가 3만 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지금 뭐 거의 6월 달 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아마 6월 달 전 저점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인버스, 지금 저도 아직 인버스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인버스에 한번 뛰어본 적이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들어가기는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쭉 내려가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장이 다시 온 이유가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요. 오늘 제롬 파웰이 소상공인들과의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미국의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좋은 얘기만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인 만큼 그 상황을 좀 제롬 파웰과 페드가 들었다는 것이 좀 다행이었을까요? 그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다시 이렇게 장 후반에 이렇게 말아 올릴 그런 모멘텀은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페드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던 것이 어쩌면 그 요인이 아닐까 하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기사는요. 제러미 시갈이라는 그 웰턴 스쿨, 비즈니스 스쿨이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의 미국에서 유명한 비즈니스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교수 제러미 시갈이 제롬 파웰을 아주 맹비난한 어떤 CNBC 뉴스가 오늘 화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주 거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 110년 페드의 히스토리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롬 파웰의 페드다라고 아주 맹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2022년도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다 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다가 그때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틀려버렸습니다. 그리고면서 한 얘기가 2022년도에는 이자율을 안 올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유는 지금 어느 정도 모든 가격들, 석유나 주택 가격이나 원자재나 이런 모든 가격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렇게 큰 폭으로 이자를 올리게 되면 더 큰 리세션이 도래하면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에 아주 큰 낭패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제롬 파웰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고용이 너무 활발하고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인플레이션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틀어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어불성설인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중산층하고 중하를 구애해 준다는 그런 미명하에 이렇게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이런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 실업률을 올려서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 방안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인상이 적죠. 특히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이 있을 것이라고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이자율을 올리면서 모든 경제 지수를 다운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아주 대노하는 CNBC 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He joins us right now. Professor,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are your thoughts as we watch these lows of June at least be taken out from the Dow standpoint, and maybe in the days ahead we find the other major averages in this same precarious place? Yeah, certainly. You know, Scott, I find it very amusing. A year ago at that September meeting, when we had booming commodity prices, when housing prices rising at the fastest rate in post-war 1년 history, 전에 그렇게 when we 물가가 had 치솟을 all 때는 commodities going up at 이제 rapid 페드가 rates, 이자율을 계속 Chairman Powell and the Fed said, we don't 낮게 see any inflation. 유지하겠다고 We see no 그렇게 need 얘기를 to raise 했죠. interest rates in 2022. Now, when all those very same commodities and asset prices are going down, 반대로 지금 he sees, 모든 you know, 물가가 stubborn 낮아지고 있는데 inflation that requires the Fed to stay 반대로 tight 얘기를 all 하고 the way 있습니다. through 2023. Makes absolutely no sense to me whatsoever. Way too tight. We do not have to get 너무 anywhere 지금 near that level 옥조이고 to 있다고 stop 얘기를 하고 inflation 있죠. because all the inflation is basically stopped. It's basically stopped. I mean, you had a 예, headline just came 인플레이션이 더 across 이상 오르지 3 minutes 않고 ago. 있는데도 Oil 불구하고 back to January levels. That's before Russia invaded Ukraine. You can see what's happening to commodities. We're going to get the Case-Shiller index next week. It's going to 커머디티 show no 가격도 increase or a 지금 폭락을 하고 decrease 있는 for the 상황입니다. first time in years. And that's a lagged indicator. On the 좀 너무 이렇게 못 ground,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commodity, 지금 all the prices are going 페드가 down. The only thing that's not going down is wages. And by the way, wages are in catch-up mode. Don't argue they're pushing inflation. They're lagging 임금에 inflation.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I mean, the 페드가 workers 하고 are trying 있는데 to get what 그렇지 a 않다고 little bit 얘기를 하고 back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서 of what the inflation 좀 happens to be. 캐치업 I 모드라고 think the 얘기하죠. Fed 좀 is just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way too tight. They're making exactly the same mistake on the other side that they made a year ago. There are those who agree with you, who think that the Fed is 예, 여러 oversteering. 전문가들이 Yeah, 좀 but 그런 지적을 absolutely. 하고는 있는 것 But 같아요. saying it doesn't do anything for the scenario that we're currently in. If they continue to do it, whether you think it's right or wrong, if they continue to do it, what does it mean for stocks? Well, until he sees the light and says, you know what, I don't think we have to be so tight. Until that happens, you can still have pressure on stocks. I mean, 스탁이 and that's going to, 페드가 that's 그 probably 잘못을 one of 인정하기 the factors to 전까지는 see the light. I mean, 아마 when he sees how 크나큰 high 압박이 real 될 rates have gone, the 것이다라고 Dow 얘기를 are the 하고 highest in 있습니다. 20 or 30 years. By the way, next Tuesday we're going to get the monthly stock market money supply data, which is going to show the greatest decline in 5 months that we've had in the post-war period. I mean, if he looks at any of the monetary or financial indicators, he can't say, "Oh, we have to keep them on." 다음 I mean, 주 이제 in his press 화요일인가요? conference said, 또 we have 어떤 to get 그 real rates 발표가 in the 있다고 positive 하네요. territory. They're in positive 그게 territory 상당히 for every 낮게 maturity. 나온 거라고 For the 지금 first 얘기를 time 하고 in years, 있는데요. we're already there. 그 화요일날 발표가 I mean, 뭔지를 좀 I 봐야 I 되겠습니다. thought that was the most uninformative. And no one was asking him a hard question. How do we have 3.2 million new workers and GDP going down?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e record decline in the money supply mean? I mean, what does the collapse in commodity prices mean? What is the lag construction of these housing indicators that are 40% of the core 모든 inflation, 지수들이 지금 which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are going to filter through inflation for the next 12 to 15 months? Is that what he's looking at? Why is he looking at that? That's not an accurate view of what housing inflation is. I mean, there were no hard questions. There were 50 reporters there. 그렇게 본다면은 작년에 이렇게 페드가 기조를 순식간에 뒤집었던 그런 경험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가능하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페드 말을 믿고 계속 하락장에다가 베팅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페드가 기조를 바꾸진 않았고요. 다음에 10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있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좀 보면서 11월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락장의 프레셔는 그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하루하루 진행되는 어떤 상황이나 지표, 발표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지표가 인플레이션에 반하는 지표들이 막 나오고 경기 침체의 지표들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때를 좀 기회로 잡아서 그때마다 좀 하방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예,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월 달 전저점을 터치를 하고 튀어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게 좀 고무적인데요. 튀어 올라간 모멘텀이 월요일 날은 그 모멘텀을 지키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다시 진입을 지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상승 모멘텀을 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표되는 지수들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인버스에 베팅하는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때를 기회를 잡아서 인버스에 또 좀 걸어보고 또 내려가면 빨리 다시 익절하고 나와서 또 기다렸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을 매수를 하실 때는 장투는 되도록이면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도 곱하기 3인데요. 떨어지는 곱하기 3이 더 커요. 올라가는 곱하기 3보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은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떨어지면은 곱하기 3 하면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밑에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그만큼 떨어진 만큼의 손실분을 한 번에 메꾸질 못합니다. 올라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 그때 손실분이 메꿔지기 때문에 뭐 다른 그냥 일반 주식들도 그렇죠. 일단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게 힘들죠. 그 위에서 계속 올라가면은 많이 벌 수는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이 주식들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 욕심내지 말고 익절을 하시고 다음 구간을 또 지켜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단타나 스윙을 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그것도 좀 힘든 것이 너무 타임 컨수밍이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특히 본인의 직장, 본인의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예 하루에도 오늘도 거의 뭐 한 9% 까지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겠죠. 매일매일 이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냥 개별 종목이나 ETF 같은 것도 일반 ETF 같은 것도 장투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런 곱으로 2 제곱, 3 제곱 레버리지 상품들을 장투로 갖고 간다는 것은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S&P 3,500 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금일에 충분히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코빅 전고점까지 3,3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방에 베팅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포진하고 있는 러셀 2000의 하락세가 더 심합니다. 지금 코빅 전고점까지 다시 되돌아온 상황이고요. 중소형주는 특히 이자율을 이 정도로 올리게 되면 회사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러셀 2000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S&P 500보다 러셀 2000이 더 치명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우존스가 3만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3만 선이 붕괴가 됐고 지금 거의 코빅 전고점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안 좋으면은 27,0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28,000 까지도 마음의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서 주가의 등락을 좀 보시고 인버스에 베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승장 레버러지에 베팅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보스턴 페드, 아틀란타 페드, 달라스 페드, 클리브랜드 페드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리세션의 위험 때문에 위험을 얘기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난주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또 주식시장이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을 할 것이고요. 또 투스데이도 계속 이어집니다. 제롬 파웰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또 지켜봐야 될 거고요. 뭐 그렇게 크게 변하는 그런 성명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뭐 또 하나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주식시장은 좀 좋게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라고 해서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지수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하락한다. 뉴 홈 세일즈 뭐 많이 하락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의 그 페드 프레지던트인 제임스 벌라드 이 사람이 상당히 허키시한 사람이죠. 매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아침에 그 전에 제롬 파웰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웰이 또 수요일 날도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쭉 보면 여러 가지 발표들과 지수 발표들, 펜딩 홈 세일즈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시하시면서 인버스를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 상승장에 베팅을 하시든지를 단타나 스윙을 보면서 좀 해지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드의 이러한 그 아주 공격적인 이자율 인상과 모니터리 타이트닝에 대한 그 시장의 부작용,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떤 좀 약간 엇박자를 내는 감이 있는데요. 이런 그 페드의 정책과 앞으로 이게 얼마나 빨리 다시 기조가 바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